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상방이냐 하방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제 주가 위치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떨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가 선양남성 관련되는 이상 관련되는 부분 발표가 있죠. 기존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초록의 72명에서 한 명 더 추가되어서 탑라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리보세라님의 단독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요. ORR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벌어지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런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독 요법뿐만 아니라 이 병용이라든지 이런 제휴 관련되는 부분 관심들도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레시스 기준으로 15.1, 그리고 이제 처이 기준으로 이제 평가자들 기준으로 추가로 보면 50.8까지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예 약물 치료가 없는 네이브한 환자의 경우에도 16.9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반응률이 아예 안 나왔던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뭐 옵티보라든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안 나온다든지 5% 10% 이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10% 중반 이상의 어떤 ORR 관련되는 부분들은 1차 표준 치료제가 없는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는 이 리보세라님의 올해 그 미국 NDA 신청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그리고 FDA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패스트 트랙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6월 7일이겠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이제 장전에 이 발표가 있죠. 마지막 날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HLB는 올해 본격적으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NDA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선양남성암 그리고 캄넬리 주만과 진행되고 있는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 그리고 자회사 이뮤노믹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2차 임상 관련되는 이제 풀데이터가 또 이것도 이 7월달, 8월달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가 다음 주름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뭐 알려드렸듯이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인 이제 뭐 그 인력들을 보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인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는 것은 NDA 신청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FDA 승인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어떤 준비와 이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상업화 과정에서도 준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차원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제 뭐 데이비드 릴리앤 필드 이 박사라든지 이 저우홍의 박사를 이제 바이스 프레젠트 부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CMC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PK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대표이사도 여러 회사에서 모든 개발 단계, 본인들도 FDA에서 이런 어떤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다뤘던 어떤 정세호 대표이사죠. 그래서 모든 개발 단계와 다양한 어떤 치료제 분야에 경험했던 릴리앤 필드 박사가 우리의 어떤 약물 안전 운영을 담당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다. 저우 박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된
여러 약물 대상으로 임상양약 지원을 제공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제품 상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리보세라님의 위암 3, 4차 치료제, 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선양 남성 이상, 이 부분에도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시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 이제 NDA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은 희귀의약품으로 뭐 3종이 다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뭐 내년도 안에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올해 어떤 주가는 이 장기적인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과 더불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과 펀더멘탈 개선은 지금 계속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뭐 ESG 관련되는 경영 강화는 뭐 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되는 펀드라든지 기업의 ESG 관련되는 책임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HLB 그룹도 이번 행사에 이게 뭐 플로깅이 이제 조깅을 하면서 뭐 쓰레기를 줍는 뭐 행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HLB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다가 이제 많이 좀 알려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7월달, 8월달에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어떤 기대감이 베트남 현지에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전의 어떤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사실 한 57,000원대 이 흐름을 깨지 않았으면 추가적인 어떤 이 나노젠의 어떤 글로벌 판권을 MOU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외의 준비로서 리보세라닌가 이어진다면 좀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뒤로 조금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뒤에 빠르게 뭔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서는 이 나노젠의 입장에서도 거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이제 3월달, 4월달까지 옆으로 가고 있다가 회사가 이제 올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죠. 올해는 NDA, 그러니까 리보세라닌 관련된 어떤 중심을 해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5월 12일에 이제 캄넬리주맘과 이 리보세라닌과의 어떤 간암 1차 치료제 3상의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 통계적 위성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거의 뭐 더블 비슷하게 5만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격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거든요. 28,000원대에서 53,000원대니까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뭐 이게 수급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호재를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그 가격의 어떤 지지 흐름들을 특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이슈로 5월 18일까지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5만원대를 유지하는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5만원대를 유지하게 되면 작년과의 어떤 연속 선상에서 이 한 57,000원대 흐름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작년에 이제 9월달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어떤 라인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때 5만원대를 종가상으로 유지를 못하게 되면 그 밑라인이 이제 47,000원, 45,000원 라인이다. 그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이 장전에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개보 번봉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좀 빠지는 흐름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하다가 오늘도 사실 좀 중요한 어떤 라인인데 종가는 이제 43,350원. 그래서 45,000원대에서는 살짝 좀 이탈되어 있는 어떤 가격권입니다. 시간의 가격은 이 43,400원은 50원 정도 올랐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좀 줄어서 9.73이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와 기관들 매수,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이평선으로는 이제 21 이평선 부근에 나와 있는데, 가격 흐름에서는 이제 45,000원 라인을 살짝 조금 이탈되어 있는 흐름들이 조금 이제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만 작년에도 9월달 이후에 빠질 때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 흐름이 가격의 어떤 회복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다음 주 7일날 장전에 이제 아스코에서 그 발표가 이제 장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오전장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건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라인이 이제 4만 원 정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어떤 상승 흐름을 조정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행보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과 이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 남아 있는 이 이미노믹의 이야기들과 이 에스모 학회는 이제 9월 달이니까 뭐 시간적인 흐름들이 또 있는 상태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을 유지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건데, 2차 파동이 나오느냐, 이제 좀 더 이제 추가 조정을 할지가 이제 요 가격 라인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5,000원 라인을 다음 주에는 이제 잡아주느냐, 아니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상승의 어떤 추가 이제 2차 상승의 파동을 낼 것이냐, 이 결정하는 지점이 다음 주에 이제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모멘텀도 이제 7일날 나오는 이 아스코의 어떤 발표 소식 이후의 어떤 반응들을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내용들 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전화로 참여 코드 문의 신청하시면 안내 드리니까 이 부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